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뉴스를 보면 온통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쩌면 인류 전체에게 커다란 이 아문을 들이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도 80년대 초에 전 세계와 미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데자뷰와 같아서 더욱더 우려가 됩니다. 제38대 미국의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닉슨의 부통령이 뇌물 수수로 낙마하면서 닉슨에 의해서 부통령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닉슨 대통령마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미국은 혼란한 상황에 빠졌고 그 덕분에 제럴드 포드는 선거 없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을 바로 사면하면서 다시 미국은 혼란이 시작되었고 이 상황에서 1975년 남베트남에 대한 북베트남의 총공세가 진행이 되자 포드는 의회에 남베트남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포드 대통령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베트남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4월 30일 멸망하였습니다. 카터는 포드를 누르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후유증과 닉슨 게이트 혼란으로 미국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을 하였지만 이 급속한 통화 팽창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고 다시 연방금리를 20%나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지만 문제는 또다시 극심한 불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회계 원리주의 혁명이 이란에서 발생하였고 이란의 미국 대사관 직원 52명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해 80년 4월에 독수리 발톱이라는 작전명으로 구출 작전을 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래 폭풍으로 인한 장비 결함으로 특공대원 8명의 목숨만 잃고 작전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소비에트 연방과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타결시키면서 관계 개선에 힘을 써왔는데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카터 대통령의 평화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카터 대통령에 대한 위상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금수 조치와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을 하였고 카터 대통령 적극적으로 이것을 진두지휘하였지만 1980년 재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닉슨부터 시작한 혼란은 카터 대통령도 수습하지 못했고 제40대 레이건을 시작으로 42대 클린턴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공화당의 이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민주당 정책은 물론 공화당의 정책까지도 부정하고 흔들어 놓으면서 또다시 위대한 미국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내부에서는 반이민, 반유색인종의 백인 민족주의를 선동했고 밖으로는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도 적으로 몰아 미국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방역 실패와 본인 기업과 재단의 탈세 및 탈법적 운영 그리고 적국인 러시아와 선거 개입 공모를 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등으로 탄핵 소추를 당하기도 하면서 혼란한 국정 운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재선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패하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누르고 당선된 제46대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2년째 중간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한 천문학적인 대국민 재정 지원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경제 보복 그리고 군비와 무기 지원으로 핵강국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전 세계는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식량을 수출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 그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전 세계가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중간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간 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인데 2020년 인구조사로 재조정된 선거구는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훨씬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불안과 인플레이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해지면서 트럼프부터 시작한 혼란은 바이든에서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간선거는 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혼란 내 수습은커녕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에게는 의회를 탈환하고 바이든의 손발을 묶어서 2년 후 대권을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총성 없는 선거전이 더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여러분 유권자가 합니다. 무엇이 현명한 심판이고 무엇이 현명한 판단이 될지,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앞으로 지켜봐야 하고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